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어제의 장 때문에 오늘 장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셨을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히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기보고서 마감일이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상당수가 상장 폐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실적 괜찮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한데 종목의 상태마저 불안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기업의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 시장을 뚫고 나갈 힘은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문자 참여 189-9738번이고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이 시장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 천용화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 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화요일인데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8.15 이제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이제 시장이 안 열리는데 시장이 안 열린다고 해서 수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좀 눈을 돌리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광복절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손조들의 이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뻗고 편하게 주식도 매매를 하고 지금 하루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고심을 해보는 자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시장 상황도 변동이 좀 많이 있는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화면 한번 띄워주는 걸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자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 자, 어제장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1.5%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기껏 반등을 줘봐야 0.5포인트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다운 반등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터키발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터키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자 기술적 반등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자,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미국하고 터키 고위급 그 비공식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아무래도 시장의 악재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반대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늘자 우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또 팔았습니다. 팔고 기관들은 소폭 사고요. 외인들도 팔고 한편은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이 사고 이런 식으로 매동이 이제 나왔는데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악재라든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에 아마 손절 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수익 봐서 차익 실현 내면서 현금 보유를 하면서 관망을 하자라는 자세로 이렇게 매물을 매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도 지금 업종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매동이 현황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서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악재 부분들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 증시는 또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일본 증시 반등을 했고 오늘자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국내 증시하고 다른 행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세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왜 상승을 했었냐? 자, 중국과 일본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받아줍니다. 자, 충분히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시장 하락을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히려 반등세에 성공을 하는 자, 그러한 전력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그 전략들이 없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하방을 내려가고 지금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면 오히려 그 기관들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기관들도 매도세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발빠르게 악재가 나왔다 하면 오히려 유동성 공급을 단기간에 이렇게 공급을 해줌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터키 사태가 결국에는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터키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아무리 미국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왔지만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은행들 뱅크런 사태까지도 나온다라는 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사그라들어야 터키판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불완전 악재 해소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뭐 중요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자, 떨어지는 칼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하락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히려 개인 물량들이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이렇게 출회가 나오면서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크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총 상위 10위권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반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거기다 지금 악재가 있었지만 호재도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호재가 있었냐면 자, 지금 현재 국내 정부에서는요. 자, 성결과제로 8대 과제에서 지금 5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로 제일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업종이 어디 있냐? 자, 블록체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요.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산업화를 계속 크게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들 관련된 업종들과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반대급부였습니다. 자, 남북경협주와 대북주는 지금 힘이 약했습니다. 시초가에 어느 정도 반등을 주긴 했지만 힘이 약했던 관계로 지금 나머지 IT 쪽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오전장 끝마쳤는데 오후장에 많이 이렇게 추세가 변했죠. 추세가 변했다라는 것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으로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자, 북한 쪽에서 소식이 나왔죠.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 반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핵무기 개수와 그다음에 핵무기 실험 장소 거기다 핵 물질까지 자, 포함해서 비핵화 전력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러한 전략들이죠. 자, 전략 이슈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종전선언에 우리가 대화를 응하겠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자, 북한이 한 발 뒤로 뺐습니다. 한 발 뒤로 빼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제출을 하겠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진정성을 놓고 정말 이제 해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북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또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리스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하고 대화를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결국에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대통령이 보고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비단 올라간다고 해서 또는 북한 쪽에서 비핵화 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해서 경협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정부가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환영입니다. 뭐 종전선은 이제 가까워 오고 내일이면 광복절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북 메시지가 예정이 돼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인도적 지원으로 해서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자, 거기다 대고 지금 북한 쪽에서 그 통일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개성공단 연락소를 진행을 하겠다고 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쪽에서도 결국에는 개성공단 연락소로 이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인력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 부분 결국에는 뭐 전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할 물자들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이 물자들이 만약에 개성공단을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유엔 제재 위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미국도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제재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저번 주에 나왔었는데 자, 통일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내일자 광복절 맞이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목요일 내일 모레죠. 목요일 장세가 대북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IT 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자, 이게 두 가지 기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발 악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됨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아야 되냐면 다음 주 23일에 중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예정이 있습니다. 부과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악재로 발생이 돼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면 좋겠지만 항상 안 좋은 쪽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역이용을 하면서 남들은 다 팔고 떠날 때 또는 그 고점 부근에서 물려 있거나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떨어지는 칼날을 준다. 자, 이 부분은 과대 낙폭이 됐던 업종이라든지 과대 낙폭이 심하게 나왔던 종목군들, 우량주들 공략을 함으로써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이런 부분들 가격 조정만 나왔던 부분들은 거래량 없이 나왔던 부분들은요. 단숨에 재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세가 연출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투자보가 앞에서 이제 간단한 시황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함께 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8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000% 천용화 전문가님. 추천주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대하TI 8,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선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약간 수익권에 계시긴 한데 정말 이 종목 더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수익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 경협주인 이제 철도 관련주인 자, 대하TI를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자, 오늘자에도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철도 관련주도 움직였었는데, 자, 우리가 관련주들 공략을 할 때는요, 결국에는 같은 테마, 같은 업종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대장격인 종목들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분명히 2월달, 3월달, 자, 4월달 초입에서는 대하TI가 자, 철도 관련주로 해서 대장으로 움직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당으로 움직인 거 맞는데 지금은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 두 번째, 세 번째 좀 약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DITI가 아직은 대장을 한번 꿰찼지만 그 다음에 밀리면서 다시 한번 대장으로 등극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고 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스라든지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남북 경협주도 굉장히 크게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자, 오늘 종가 8,430원입니다. 자, 직전 고점인 12,800원 단기 고점이죠. 이 부분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열려봐야 이제 아는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보시냐 그러면 앞전에 지금 초창기 때 매수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매물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추가 매집을 통해 가지고 평단가가 대부분 9,500원에서 또는 11,000원 자, 이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 단기 목표 설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요. 본인 매수 가격에서 5% 정도 자, 이렇게 낮게 잡으시면 되는데 8,150원 자, 8,150원 손절 가격 정해드리고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DITI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10,000원 이상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8,15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내일 밤 고생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사막콘덴스요. 네, 사마콘덴서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8,000원에 네. 25%예요. 네, 88,000원에 25%.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2주 넘었습니다. 2주 정도요? 그럼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예.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뭐 실적도 다 좋다 하는데 네. 이게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했습니다. 네, 뭐 실적도 탄탄한데 자꾸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10,000원대 네. 고점을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네, 사마콘덴서 88,000원에 25% 이 종목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마콘덴서 제가 투자보강 방송 나오면서 좀 약간 단골로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지난주 방송에도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분이세요? 아니요. 다른 분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종목 진단을 좀 약간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일단은 88,000원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도 이제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장 그 5% 이상 이렇게 그 하락세가 나오면서 물량도 많이 나오고 하락폭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사마콘덴서는 떠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 매출액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죠. 자, 2차 전지 전기차가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자, 2차 전지라고 놓고 치면은요. 지금 국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글로벌 탑입니다. 자, 중국 제품보다 굉장히 월등하고요. 자, 일본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에너지 저감 장치죠. 자, ESS가 지금 현재 악재로 나와 가지고 사마콘덴서도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악재가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실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세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실적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많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올 연말까지는 두고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자, 88,000원 부분이 이제 매수 가격인데, 자, 오늘자 뭐 굉장히 물량들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외인들, 기관들 물량이 일제히 다 나와버렸습니다. 분명히 뭐 차익 실현 물량들도 이제 뭐 대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에 대한 이제 종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공매도 물량이 왜 나왔냐면, 결국은 이 종목,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사이클이 제대로 안 돌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높은 가격대가 높게 있는 것보다 좀 더 공매도로 가격적인 부분들 눌러주면서 저렴한 가격대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 외인 기관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후자에 좀 이렇게 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8,000원이면 우리 아버님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자, 중기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시면서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조정이라든지 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사막 콘덴서 7만 원이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된다 하면은요. 단기적인 추세 하락 전환이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7만 원 이하, 7만 원 이하, 7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단 가격은 얼마까지 내려야 돼요? 8만 원 이하까지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나중에 단기적으로 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이슈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추석 전에 될지 다음 달에 될지 추석 지나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남북 경협주가 이슈가 시들해지면 분명히 전기차 쪽으로 수혜들이 굉장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타이밍에 노리셔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하면 저는 장기 투자 목표치는 13만 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익으로 일단 차익 실현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러면 9만 원입니다. 자, 9만 원까지 올라가시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자, 손절은 따로 안 정해 드릴게요. 그만큼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보단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막 콘덴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8만 원 이하로 낮추시고 단기로 보신다면 목표가 9만 원 말씀하셨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목표가 1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163님의 문자입니다. 김나은 아나운서님, 서흥 34,200원 10% 보유 중이에요. 실적도 좋고 회사도 안정적인데 4년 동안 내리막입니다. 추가 매수 시기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성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 보조식품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일단 뭐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오메가3 이제 이런 상품인데, 자,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젤라틴 부분이라든지 뭐 페인트볼, 자, 이런 관련해서도 사업들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성이라는 종목 자체가 따로 이렇게 테마에 포함이 돼서 움직이거나 하는 자, 그러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대중들한테 지금 외면받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34,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지금 뭐 단기적인 뭐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 맞아요. 자, 일단은 뭐 자세한 것은 차트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단기적인 고점이 5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5만 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단기 저점 부근이죠. 자, 거의 뭐 80% 가량 하락세를 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충분히 반등세 높여주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준 건 있어요. 보여준 건
건 있는데 지금 종목 자체가 지금 인기가 없는 종목이고 외면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조막손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막손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지금 단타 성향을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 관심을 받을 뻔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심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이게 최소한 100만 주 이상 터져준 게 아니거든요. 100만 주 이상 터져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반인 50만 주가 최고였습니다. 50만 주 터져주면서 시장에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오늘자죠.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답답한 종목 이제 수년째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요즘 하다 남북경협주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제일 빨리 이렇게 계좌 복구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자, 우리는 지금 29,650원 오늘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32,000원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량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내일 뭐 광복절이니까 휴무니까 상관은 없지만 자,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손실을 보더라도 차라리 정리하시는 편이 조금 정신건강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업종들 공략하시는 게 손실 부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흥 도와드렸습니다. 32,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전량 손절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웬만하면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옴니텔 매수가가 4,800원이고요. 네, 15%인데 비중이 네. 오늘 유상증자 발표가 나가지고 모레 급락한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옴니텔 갖고 있으신 분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장 마감되고 공시가 떠서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중간에 옴니텔 4,800원에 15%. 이 종목 오늘 장 끝나고 유상 이승자 공시가 떴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옴니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이거 옴니텔 들어가신 게 혹시 가상화폐 관련주 해서 혹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네, 모드TV 방에서 유료 방송에서 추천주에서 들어갔거든요. 3월달에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옴니텔 이 지분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네. 매력적인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 알고 계시죠? 지금 BTC코리아닷컴이라고 이제 그 필성거래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비덴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옴니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네. 구조가 결국에는 옴니텔로 비덴트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옴니텔도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로 해서 엮이면서 올 상반기 때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가 20개 이상씩 올려주면서 옴니텔도 지금 뭐 2연상, 3연상 그렇게 파괴력 있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 3월달 매수한 뒤로는 한 번 중간에 반절 매도 손절치고요. 예. 또 지금 계속 35%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예. 자, 매수가에서. 일단은 지금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이제 국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부 주도하에 지금 특허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지금 지난 재무장관 회의 때죠. 자, 지난 재무장관 회의 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언제였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잠깐 올랐다가 말았거든요. 4월 달에도 잠깐 반등을 줬다가 그때도 결과 발표 안 나와가지고 종목이 가격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7월 달에도 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식에 기대 심리로 올라갔다가 다음 회차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회차는 언제 있냐면 10월 달에 있거든요. 10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완연하게 지금 뭐 그 자금 세탁 국제 이제 본부가 있어요. 그쪽에서 먼저 규제안이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규제안이 좀 채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지금 블록체인 기사
그 기반 사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은 법제화까지 시켰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자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자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해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옴니텔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어요. 자, 네. 유상증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공모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제 3자 배정보다 이제 뭐 경영 참여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상한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그런 호재 공시인데, 아쉽게도 좀 약간 힘에 딸리는 그러한 악재 공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고 납입을 하게 되면 그 후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 부분 자금을 어디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격만 그냥 하락을 하고 있고 종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상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옴니텔이 네. 옴니텔이 그래서 왜 지분을 안 팔고 계속해서 그 비싼 거래소 가지고 있냐면, 이게 상반기 때 작년 12월이죠. 17년 12월이랑 1월 달에 지금 코스닥 거래 대금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러면 네. 작년에 비싼 거래소가 영업이익으로면요 3천억, 최소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활성화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그 정도 영업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규제가 잡히고 정부 주도하에 관리 감독이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크게 올라가고도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상반기였죠. 상반기 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저점 부분이 최저점 부분인데, 자, 3,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오려면 남북 경협주가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도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그다음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지나간 다음에 가상화폐 그때 테마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놔두시고 차라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들 있잖아요. 남북경협주라든지 지금 남북경협주 계속 핫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아니면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단기적 바닥에서 지금 물량들 매집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이 정도 공략을 하셔가지고 가상화폐는 나중에 추후에 공략하셔도 늦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옴니텔을 지금 손절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손절을 하지 말고, 손절을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잠깐 놔두시고 차라리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업종들. 그걸 공략을 하셔가지고 옴니텔 추가 매수할 자금을 만드시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히려 이 유상증자가 남들한테는 악재로 나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호재로도 나올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호재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 자, 5,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손절은 따로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만약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진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정말 궁금하시면요, 자, 이 시간 끝나고 늦지 않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가상화폐 관련주 주기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옴니텔 단기 목표가로 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관님, 오늘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투자 보강 끝나고 제가 또 좀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앞으로 특히나 이제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경협주가 어떻게 될까요? 추가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상승이 나올까요? 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제가 방송 나와서도 경협주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정리를 하셔라. 또는 비중 축소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한방 노리자, 정말 이 테마가 왔을 때 정말 단숨에 올인을 해서 한 번에 뽑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자, 왜 문제라는 거냐면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단기적인 바닥 부분에서 최소 50%, 100% 올라온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요, 지금 경유주에 매달려 있는 분들, 지금 잠재적으로 100%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들 전부 다 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편중시키지 말고 골고루 분산을 시켜가지고 경협주면 경협주대로, 또는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또는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2차전지면 2차전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오히려 사이클대로 돌아갈 때마다 수익을 크게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전장에 상한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사이즈인데 불구하고 오전장에 오히려 15%, 20% 그대로 시초가로 회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한 물량들을 편중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북 경협 굉장히 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경협주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 간단한 맥락적으로 보면은요, 결국에는 푸른 기술 상한가 치겠지, 대아티아이 올라가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움직였을 때 부산산업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부산산 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라가서 푸른 기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 기술 안 올라갔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는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날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안 움직였던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만 큰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갈 종목들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늦지 않게 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야만, 자,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꼭 잡으셔가지고 내일 모레자 시초가부터 크게 올라가는 장세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안 움직였던 종목들을 공략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 모레부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305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이화공영 매수가 8,616원, 비중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7월에 전문가님이 추천을 하셨죠. 만약 그때 매수하셔서 보유하셨다면 어제 이미 목표가 도달하고 나올 수 있으셨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전문가님, 지금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제가 이화공영 종목 상담 올라왔을 때 보니까 제가 진짜 관심주로 이제 가져왔었던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실적은 실적대로 나오고 있고 충분히 그 유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평화공원도 있겠죠. 자, 평화공원 테마도 이제 엮여 있으면서 다중 테마가 엮여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라. 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관심주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오늘자에 이야기대로 좀 전략대로 이제 하셨다 그러면 어제자에 오히려 수익을 내고 오늘자 재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편입을 하셔가지고 더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으셨을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냐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화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가 그렇게 핫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화공인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올라가는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들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화공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잠깐 테마에서도 약간 소외가 돼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공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경험주가 오후장에도 반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상 6% 상승 마감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어제자의 단기적인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오늘자는 거래량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봉을 띄워주면서 그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단순히 지금 경주가 올라가고 분위기 타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재 팩트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평화공원, 그다음 뭐 DMG, 그다음에 뭐 유해 관련해서 테마가 올라갈 시점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를 공략을 하시고 나중에 후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화공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힘에 붙이죠. 힘에 붙인데 8,4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래장에 시초가에 정리를 하시고요. 반등 줘도 상관이 없는데 반등을 줘도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빠르게 이렇게 태세 전환해서 공략만 하셔도요, 손실 부분 충분히 메꾸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 그러한 강한 종목들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엄청난 큰 힘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 하면 이 부분 짧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8,400원인데 9,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7,800원. 그 전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이화공영 전략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서 좀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8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필룩스요. 네, 필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2,800원에 50%요. 네. 네, 12,800원에 50%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많이 담으셨을까요? 바이오주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중에서도 괜찮다고 어디서 듣고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뭐 지인분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여기 투자 25시에서. 아, 투자 25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빠르게 좀 전문가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필룩스 12,800원에 50%이 종목 상승폭 절반 이상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앞으로 어떨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필룩스, 저는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이제 시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예. 예. 자,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악재가 뭐 단기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 해지가 좀 이제 악재로 발생이 돼서 가격적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조금 눌려졌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필룩스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주력은 아니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이제 바이오 약품 자체가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업종 자체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제약 바이오주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보고서 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하이닉스도 있었죠. 그다음 뭐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지금 뭐 안 좋은 보고서 내면서 일제히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많이 하락세를 했는데, 자, 필룩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업종 분위기를 안 타요. 필룩스 같은 경우. 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다른 네. 종목들은 5% 10% 뭐 심하면은 뭐 실적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20% 뭐 내리 빼버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네.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분들 큰 등락 없이 2% 뭐 이제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는데, 자, 일단 네. 필룩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개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일단 앞에서 지금 뭐 상한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고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바닥 부분에서 한 3배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되돌림 파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물량들이 나왔지만 이 차익 실현 물량 자금 플러스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2차 파동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에서 따로 이야기 못 해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이 필룩스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시청자님 뭐 방송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 들으면 이 기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홀딩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드릴 수 있거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송에도 못 해드린 내용이에요. 네네. 예, 이게 이거 꼭 들으시고 투자번 끝나고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2,800원 들어가셨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이렇게 약간 짜글짜글 조금씩 내려가면서 오히려 손절할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차라리 12,800원에서 기간 조정 크게 들어가는 것보다 손절가를 단기적으로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원 손절가를 정해주고요. 1,500원 정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이거 진짜 크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뭐 단기적으로 지금 기간 조정이 크게 돼서 아마 지금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빠져나오시고 눌림목 때 다시 한번 재공략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진짜 해드릴 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온라인 무료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전화 끊지 마시고 피디님하고 따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필룩스 손절가를 1,500원,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도 제가 관심주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상 분위기상 우리도 타야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태사전환은 저희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자 관심주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오후장에 굉장히 크게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이 나왔던 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바로 조비란 종목입니다. 자, 조비란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복합 비료를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자, 그러한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냐? 농협 중앙회, 농협, 자,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고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비 같은 경우에는 자, 공략을 하실 때 일단 뭐 차트 한번 보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초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 무리가 크게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대북 메시지가 내일장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비라는 종목이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조비도 지금 뭐 남북 경협주요, 자, 이렇게 인도적 지원을 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 있지만 다른 테마도 있습니다. 다른 테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요. 다른 테마는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시초가 분할 이하로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자, 접근을 하시고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 4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손절 가격은 짧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남북경협주 그만큼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31,500원, 31,500원 손절 가격 정해드리면서 자, 조비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알아봤고요. 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종목 상담 해드렸던 분들 굉장히 이야기해드릴 게 굉장히 많이 산재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서 자,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돼 있습니다. 자, 오늘자에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게 자, 일단 뭐 대북 메시지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종목 상담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되면 뭐예요?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다음날 안 올라갑니다. 자, 2, 3일 정도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도 눌림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이 매일매일 순환되면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 그래서 찾아놨습니다. 자, 찾아놓은 게 뭐가 있냐? 자, 오늘장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 푸른 기술 올라가고 뭐 조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 종목들이 자, 목요일에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후장에 가격적인 부분은 안 올라갔지만 물량이 매집된 흔적들이 많이 보였던 자, 그런 종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꼭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관심주 조비 제공하셨습니다. 이 비료 관련주 중에서도 유명한 종목이죠.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말고도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내일 모레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강한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떠한 종목인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25시 검색하시고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1000% 천용화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 보감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에도 더욱더 든든한 투자 보감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